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을 시작하신 영상은 A리스트로 완성하는 중학 영어 내신 전략하는 웨비나입니다. 오늘 진행했고요.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급하게 와서 촬영을 시작한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행했던 다이애나라고 하고요. 영어 교사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예약을 하고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이 영상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자료 링크를 함께 받아보시면서 리뷰를 해보시거나 혹은 아쉽게도 뭐 늦게 들어오시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으셨던 분들은 어떤 내용 놓쳤나 하고 챙겨보실 수 있는데, 실제 진행했던 내용과는 전체 내용은 아니라 좀 축약된 버전이라는 거 참고하셔서, 다양한 이유로 그런 버전이라는 거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예약을 해 주고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수료증을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꼭 후기 이벤트에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요. 후기 이벤트를 남기는 방법,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 본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하시고요. 중학 영어, 영어 내신, A리스트 등 해시태그 3종을 포함하셔서 영상을 멈추시고 나중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따라가신 다음에 어디에 후기를 남겼다 혹은 어디로 참고 도서를 보내주세요 하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자, 지금 시작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복습이시지만 종이와 펜 준비하셔서 필기하면서 꼼꼼하게 짧은 시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앞부분에 워밍업 활동, A리스트, 중등부 영어 커리큘럼 살펴보고요. 중등 실전 문제 어떤 거 있는지, 수업 준비 방법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간다면 입시로 이어질 때 내가 알아야 하는 학종, 등급, 생기부 이런 거 어떤 거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먼저 워밍업 활동부터 합니다. 워밍업 활동을 보면서 이런 걸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워밍업은 단순하게 몸을 풀고 이런 활동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 웨비나의 쓰임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워밍업을 하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히 고학년 고레벨 같은 경우에는 10대 청소년이잖아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 뭐 집중력이 짧다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지금 특히 현장의 10대들은요. 그리고 그 10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요. 아동학대와 촉법소년 이게 양극화되어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전쟁 같은 상황에 계세요. 그때 우리 사춘기 10대들을 좀 더 이해해 주고 학습을 높여주는, 그리고 내 전문성을 높여주는 그런 워밍업 활동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같이 한번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니까 동기부여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10대 아이들은 하기 싫은 일은 뭐 사주고 먹이고 따라가면서 해도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은 즐겁게 합니다. 이거 유의하셔서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활동.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재미있는 퀘스천 등을 던지시는 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픈 엔디드 퀘스천 사용하는 거 좋아해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If animals could talk, which species do you think would be the funniest and why되어 있어요. 동물과 관련한 뭐 단원을 진행했다고 해서 생각나는 동물 얘기해봐. 동물에 대해 뭘 알아? 이렇게 해서 체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오픈엔디드 퀘스천을 던지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퀘스천을 AI들에게 우리 뭐 챗GPT나 톡투 챗GPT를 연동하면 스피킹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죠? 카카오톡의 에스컵도 괜찮고요. 이 친구들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오픈엔디드 퀘스천을 여기서 소스를 찾으셔서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답변하는 걸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장에서는 즐거웠습니다마는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실제로 오픈 엔디드 퀘스천을 챗GPT에게 질문했어요. 답변을 읽고 어떤 동물이라고 이 친구가 생각하는지 한번 맞춰 주실게요. 영상을 멈춰 주시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정답은 chimpanzees and monkeys였습니다. 오늘도 재밌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하고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시기 활동을 워밍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직접 질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챗GPT한테 더 궁금하거든요. AI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 리딩하고 그래머를 따져볼 수 있는 쿼츠 활용하는 방법 더 살펴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모티베이셔널 쿼츠 제가 많이 활용했어요. 영어 명언, 영어 좌우명 이런 것들 10대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해서 좋은 말, 좋은 레슨만 배울 수 있으면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셀럽들한테 더 관심이 많아서요. 스포츠 스타나 뭐 다른 스타들도 좀 이런 영어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멘션들 따오실 수 있어요. 어떤 거 가장 좋아하시나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저는 스티브 잡스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되어 있네요, 그죠? What 주어 동사 what의 명사 뭐 이런 거 내신에 들어가죠, 그죠? 좋은 메시지, 좋은 말 많이 수업하시면서 가려볼 수 있겠네요. 자, 지난 시간 내가 이런 레슨이었다면 정답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터스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하는 말이 있어요. 그쵸?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In English. 한글로 하면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왓자를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What you do is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say.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꼭 문법적인 표현뿐만이 아니고요. 문화적인 요소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죠? Don't count your something before they hatch 되어 있네요. 뭘 세지 말래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뭘 하지 말래요. 그런 뜻이래요. 영어로 한글로 이런 뜻이 되어 있죠. 안에 들어있는 정답은 chickens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실제로 본인이 좋아하시는 좌우명, 아이들이 좋아하는 좌우명 등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물론 AI 등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렸던 우리 워밍업 활동은 리스닝으로 하는 워밍업인데요. 이거는 저작권 문제로 제가 사용하진 않아요. 이번 영상에서 현장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있으셨는데 포인트는 critical listening activity예요. 그러니까 영어 리스닝을 하면서 틀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단어를 모르거나 뭐 발음을 모르거나 뉘앙스를 모르거나 문장 구조를 모르거나 문맥상 의미를 이해 못하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못하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동기부여를 듣기 퀴즈, 듣기 게임 이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저작권으로 인해서 제가 현장에서 사용했던 강의 내용을 쓰지 않는 대신에 그래도 예시를 이해하실 수 있게 하나 마련했습니다.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If you take two apples for three apples, what do you have? 자, if you take two apples, 두 개 사과고요. For three apples, 정답은 두 개인데 왜 그런지는 critical thinking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재밌죠? 퀴즈 같죠? 그쵸? 어,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A리스트 상품과 함께 중등 영어 내신 커리큘럼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해서 이제 요즘 핫한 챗 GPT 굉장히 무섭죠? 신상까지 털어준대요. 제 신상도 이렇게 털어주던데 A리스트의 중등 내신 커리큘럼에 대해서 뭘 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학습 자료, 전문 교사들의 검증을 거쳤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학습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AI가 추천한다니까 굉장히 뿌듯해요. 그죠?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게 이런 걸 테스트해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히 지금 초1, 고1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2024년에는 초1에서 고2로 더 확대돼요. 이게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원하는 데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세미나에서 더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어요. 안에도 보면 다양한 문제 타입들이 있는데 대화형 타입이 있어요. 그쵸. AI와 직접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리스닝이나 이런 데도 좀 이런 포맷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A리스트 상품 살펴봅니다. 스피커 플러스 있고요. 듣기는 완전 정복 영어 듣기 모의고사 있고요. 문법은 서술형되는 중학 영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와 관련한 정보를 A리스트 홈페이지에서 가서 자세히 검토해 보실 시간이 있으시면 다행이시고요. 없으셔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초등고부터 예비 중 혹은 중등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스피커 플러스 3단계 정도 되어 있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저 6권 되어 있어요. 예비 중부터 중3까지. 그래서 1학기 땐 1에 1, 2학기 땐 1에 2, 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죠. 수업 자료도 다 있는 거 특징이고요. 특히 내신을 수업하시는 분들은 매년 전국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일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료 드리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되는 중학 영문법 전체 3단계지만 마찬가지로 6권이고요. 학습 자료 등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뒤에 알려드립니다. 우리 서술형되는 중학 영문법 수업을 이제 전국 세미나를 돌면서 강의를 진행했더니 실제로 세미나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다음 달에 학생의 시험에 문제가 똑같이 나와서 놀랬다 하시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A리스트에서 만든 콘텐츠들도 저희가 이런 이 검증이나 연구, 분석 등을 거쳐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검토하실 때도 내신이라고 국내 출판사분들뿐만 아니라 ERT지만 가장 추천하는 옥스포드 그리고 A리스트 통합 커리큘럼 챙기셔서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 내신까지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중등 내신 하는 방법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내신을 시작하셨다면 혹은 하실 예정이시라면 그리고 입시까지 좀 이어주는 큰 로드맵을 그려주고 싶으시다면 최신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내신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셔야 돼요. 특히 가장 최근에 개정된 최신 개정 교육 과정은요. 2022년 12월 22일에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17년 자료까지만 가지고 계시면 아직 못 챙겨 보신 거예요. 정말 친절하게 가이드되어 있거든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의 교육 목표는요.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요약만 하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으로 해서 인터넷도 좀 활용하고 이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 PT를 하더라도 단순한 스피킹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지, 프레젠테이션 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까지도 가야 해요. 아, 평가를 할 때도 초등학교 5, 6학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해하는 부분과 표현하는 부분의 평가 기준이 이렇다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5, 6학년에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 등을 듣고 강세, 리듬, 억양을 익힌다라고 되어 있으면 중학교에 오면 듣고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를 식별한다 되어 있어요. 표현도 어때요? 초등부, 여긴 초등부입니다.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말한다고요. 이거는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를 활용해서 친숙한 주제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어때요? 기본적인 배경 지식 초등부, 중등부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걸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스피커 플러스로 한번 해보실까요? 안에 유닛 중에 이런 거 있네요. My favorite things. 지금 사용하고 있는 PPT는요. 교재와 함께 그대로 제공해드리는 무료 교사용 자료고요. 실제로 참석하셨던 분들 그림을 보고 주어진 단어, 표현 3가지입니다. 활용해서 스피킹 한번 해보시겠어요? 영상 잠시 멈춰주시고요. 정답이 이렇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listen to랑 힙합은 어떻게 활용하셨을 것 같아요? feel alive 과연 몇 분이나 활용해 주셨을까요? 이렇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관심 있는 그죠? 파워포인트 안에는 요렇게 미디어 플레이할 수 있는 아이콘까지도 놔두고 있거든요. 특히 연음이나 축약 중요하다고 했는데 있네요. 만약에 이런 표시가 책에 없으면요. 아이들에게 읽기는 이런 겁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영상을 멈추시고요. 실제로 포징, 스트레스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 보셔요. 쉽지 않죠. 아이들 같으면 더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I like listening to hip hop. I feel alive when 좀비 리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데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읽겠습니까? 맨 마지막 문장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 그쵸. 볼딩된데 스트레스를 준대요. I think it.
I think hip. 그죠? 연음과 힙합 is the best music in the world. 하고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있고 없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실 때 쓸 수 있는 참고하실 수 있는 레슨 플랜들도 제공해 드리는 거 우리 에이리스트의 특징이고요. 안에 들어있는 구성물들 중에서 특히 스피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디베이트 들어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중등부에서 실제로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 등이 1, 2, 3단계에 거쳐서 분포되어 있고요. 그 외 남은 자료들 에이리스트 홈페이지 가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내신 영어 시험 문제 유형을 나눠보면 결국에는 어법, 문법, 독해, 작문, 듣기로 나누면서 어떤 문제 유형이 되더라도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문장이나 글에서 출제되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신은 교과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교과서 안에서. 근데 교과서 어디서 만들어요? 그렇죠. 교과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필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해설서를 살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유형 분석만 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저희 듣기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기출문제 분석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사실은 뭐 그림 묘사도 항상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가장 많대요. 음, 완전 정복 영어 듣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석 절차를 거쳐서 교 교재 내용을 구성했고요. 안에 선생님들 사용하기 편리하신 자료도 다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한 회당 핵심 유형 많았잖아요. 이 많은 유형들 중에서 4개씩은 꼭 연습하고요. 이 같은 유형이라도 이 내용을 좀 다르게 하거나 난이도를 높여서 변형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 문장 보시면 Can you show me the shirt with the stripes 되어 있죠? 그죠? 줄무늬면 이건데 같은 내용이라도 with a pocket 하게 되면 이거예요. 이건 근데 이건 단순한 변형의 1단계예요. 난이도를 점점 더 높이려면요. 변형을 높이려면요. 이런 걸 해야 돼요. 변형이 4단계까지 왔어요. 그죠? 대화를 듣고 적절한 관계를 고르는데 뭐까지 했대요? 그쵸. 이번엔 보니까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4단계 변형이라고 하고요. 표현 같은 경우에도 좀 이거 챙겨 보셔야 돼요. 표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게 진짜 더 쉽지 않아요. 스피킹은 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데 적절한 미디어 활용 이거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정답 은근히 맞추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정답은 뭐 architect이긴 한데 unarchitect이어야 되죠. 흔히 못 찾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넌지시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서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준비할 때 영어 단어와 문법 공부 준비가 맨 앞에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독해, 듣기, 모의고사, 회화, 그리고 흥미유발 절대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 해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뭐 문법 수업 등 하신다면 텅 트위스터로 하면 그래도 뭐 명언까지 가지 않아도 요 정도만 활용하셔도 쉽게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문법 도서 이런 거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서술형 되는 기초 영문법 있고요. 서술형 되는 중학 영문법 있고요. 그래머 노트 서술형 쓰기입니다. 뭐야 이렇게 그럼 다 한 권인가 하시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문법 교재만 해도 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라인업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초등부 같은 경우, 초중고등부 같은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되는 기초 영문법으로 충분해요. 포항이가 조금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완전 예비 중등부터 되면 그죠? 똑같은 부엉인데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이름도 비슷한데 서술형 되는 중학 영문법입니다. 이렇게 넘겨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재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A 리스트에 들어가시면 북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안에 배치된 북맵의 포지셔닝이 이렇습니다. 서술형이 내가 더 필요하다 혹은 문법만 더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다른 시리즈 챙겨보실 수 있고요. 문법 교재도 저희 ELT 출판사지만 교과서별로 국내의 교과서별로 문법 요소를 분석해서 넣었어요. 앞부분에 비동사 있는 거 보이시죠? 비동사를 서술형 되는 문법으로 학습한다면 이렇게 PPT 무료로 제공되는 PPT로 활용해서 꼼꼼하게 수업하실 수 있고요. 한글로 된 설명, 문형, 분석 등까지도 라이팅으로 읽어 나가실 수 있고요. A리스트에서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테스트 제너레이터나 중학 수행평가 자료실까지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입시까지 로드맵을 짜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중등부를 대상으로 한 입시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내용 정도는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종, 생기부, 영어 등급입니다. 영어 수능에서 어차피 절대평가잖아요 하시는데, 그거 절대평가지만 다 1등급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학종부터 살펴봅니다. 학종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죠? 수시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는 이미 중심적이에요. 아주 중심적입니다. 근데 학종의 포인트도 결국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기록 역량을 나타내는 걸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컷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1등급 정도 낮아요. 그죠? 특목고, 자사고, 외고 이런 이제 국제고등 이제 이런 고등학교의 계급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나중에 평가 요소에서 중요할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공동체 역량 등을 담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년 대학 입시 전형부터 자소서가 폐지될 거예요. 이 자소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뭐 어차피 이런 거 쓸 곳 없잖아라고 하시는데, 수상 경력 자유 동아리 이런 거 쓸 거 없잖아라고 하시는데, 학생들이 본인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공동체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학종과 생기부를 잘 쓰는 방법이에요. 생기부가 결국에는 500자, 700자 선생님들 다 써주시는 것 같죠? 학생들이 꼼꼼하게 본인의 생활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 생기부의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생기부를 챙길 때도 교과 성취도와 교과 활동이 중요한데요. 그럼 결국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내신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어서 좀 챙겨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학종과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세미나에서 좀 짚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대신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좀 더 보고 싶으시거나 혹은 전해드린 자료 중에서 좀 더 꼼꼼하게 내가 찾아봐야지 하시면요. 이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것 중에서 EBS 입시 자료집을 챙겨주시고요. 고교 학점제를 챙겨주세요. 그리고 수능 챙겨주세요. 세 가지 챙겨주세요. 중공부하시는 분들은. EBS 입시 자료집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중등부 1학년이 조죠. 2025학년도 대입 전형과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과 큰 변화 없을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중일 2023년 올해부터입니다. 그죠? 28년까지 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고 내신 성취 평가제 종합 변형 비율이 증가합니다. 해서 지금 개정된 교과 내용 중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거나 일부가 아니라 이 변화된 내용이라면 한번 꼭 챙겨서 내가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수능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당연하세요. 매달 진행되는 모의고사 푸시고요. 기출문제는 뭐 당연히 푸셔야 돼요. 이걸 조금 더 내가 전문가스럽게 알아야지라고 하시면요. 내년 초에 EBS 수능 특강을 사서 푸세요. 아무리 EBS 수능 특강의 연계성이 수능과 낮아진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면 더 키워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 안의 내용과 문장 패턴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2024년도 EBS 수능 특강을 찾아서 푸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이런 경험의 가치들, 그리고 안에서 얻으셨던 팁들을 3번 이상은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하지 마시고 3년 이상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면서 해보는 성찰의 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한두 번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특히 중등부부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꾸준히 하는 모습을 아이들 그대로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 저희 수료증까지 전해드리는 이런 특전이기 때문에 후기 남기실 때 지금 영상 멈추셔서 이 해시태그와 함께 후기를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저희 파닉스 레이스 세미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세미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